안녕하세요. 도중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오세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가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 양도시 세금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첫째,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4.6%다. 둘째,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해서 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을 의미하는 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는 오피스텔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로 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했거나 지자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죠. 넷째,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돼서 절세된 재산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종부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취득할 때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도 확인 후 거래하시라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양도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피스텔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되었죠.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1년 미만 보유했으면 70%, 양도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했으면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21년 9월 말에 아주 중요한 기재부의 질의 회식이 있었어요.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이 세율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 양도에도 해당되느냐? 라는 질문에 기재부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답변을 했냐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분양권은 주택법 이런 법률에 따라 가지고 주택에 대한 그 공급 계약을 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건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지 사용 용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준공 전까지는 공고상의 용도에 따라서 업무시설로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오피스텔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맞지만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21년 6월 1일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인상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자,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 그리고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세율은 6%에서 45%가 적용이 되는 거죠. 상담 사례였던 분양가액 15억, 키가 7억이 붙은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년 미만 양도라면 이 7억의 50%인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억 8,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한 다음에 양도를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양도차익 7억에 40%,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산을 하면 약 3억 80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2년 이상이면, 아까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자, 7억의 기본세율 적용 구간이 42% 구간이고, 여기에 누진공제 3,540만 원을 적용을 하면 2억 8,400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될 금액으로 산출이 되네요. 만약에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1년 미만 양도면 양도차익 7억에 70%, 5억 3,9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지방세 포함입니다. 1년 이상 양도면 양도차익 7억에 60%, 지방세 포함해서 약 4억 6,200만 원이 나와가지고요. 1년 미만이면 차익이 약 1억 5,4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하고요. 1년 이상 양도면 최대 1억 7,800까지 차익이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가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라면 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서 오피스텔 분양권 인기가 치솟았던 이유가 이 세금 문제 때문이기도 했었죠.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취득세도 동일하죠?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하고 많이 대비가 되죠. 여기서 잠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하실 분 계시죠? 잘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즉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언제 취득했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피스텔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면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다른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양도세 계산을 해볼까요? 시세는 분양가 15억에 프리미엄 7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시세는 22억이 되겠네요. 자, 1년 미만 양도면 양도 차익의 50%인 3억 5천 양도세가 발생을 하고 2년 미만 양도면 양도 차익 7억에 40% 세율인 2억 8천이 양도세가 발생을 하네요. 2년 이상 양도면 양도 차익 7억에 대해서 42% 구간이 적용이 돼서 3,540만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약 2억 8,400. 요거는 제가 지금 지방세를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지방세를 포함한 금액들이 이거는 3억 지방세를 포함하면 3억 8,500이었고 이거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3억 800이 되겠네요. 위에서 살펴본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 결과가 동일하죠. 그래서 준공 후 2년 안에 단기 양도하실 생각이라면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였는데요.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은 실질 용도에 따라서 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2부 양도소득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데요. 오피스텔을 언제 취득했든 간에 해당 오피스텔의 비과세나 중과 여부 판단할 때는 물론이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 여부 판단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불리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인 상황이라면 불리하겠죠. 다주택자라면 매도 순서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매도 스케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용한 다음 양도했다면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한 경우 양도하는 당시 이 주거용으로 전용한 다음에 이거를 양도를 하는 상황인데 양도하는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되고요.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2019년에 취득한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계속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21년 12월부터 사무실 임대를 빼고 본인이 전입을 해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보유 기간은 이미 2년을 훌쩍 넘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았죠? 21년 12월부터 2년이 지난 23년 12월 이후에 양도하고 계속 거주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팔 때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해지죠. 즉 양도 시기는 23년 12월 이후여야 하고 만약 다른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적용이 되는 내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겠죠. 자,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을 해서 2주택 보유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종전에는 사무실로 이렇게 용도 변경한 이 시점부터 새롭게 2년을 보유를 해야 됐는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종 1주택 규정이 없어졌죠.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고 바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양도와 관련되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외에도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모두 관련이 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